여러분 안녕하세요, 식딩입니다.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채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크리에이터 어플 내에서 채색을 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브러쉬만을 이용한 직접 채색 방식, 두 번째는 면을 한 번에 칠하는 컬러 드롭 방식, 세 번째는 오브젝트를 경계로 삼거나 경계를 만들어서 칠하는 아웃라인 방식입니다. 그러면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. 먼저 직접 채색 방식은 말 그대로 브러쉬를 선택해서 다른 기능적 사용 없이 부지런히 칠하는 방식이에요. 브러쉬에 따라서 펜슬에 힘을 세게 주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흐리게 나온다 싶을 때는 펜슬 필압 설정에 따른 부분이니 이 경우에는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방식 자체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, 채색을 위한 추가적인 팁만 여기서 설명드리면, 캔버스에 어떤 색상을 조합하여 칠할지 고민스러울 때 색상 탭에 하모니로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현재 선택하고 있는 색상의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죠. 여기서 상단에 이 글자 부분을 터치하시면 보색 외에도 유사, 삼색, 사색 조합 등 어울리는 컬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핀터레스트 등을 비롯해서 다른 작품이나 사진의 색감 등을 참고하여 그리고 싶을 때는 눈대중으로 맞추거나 사진을 가져와서 스포이드로 일일이 찍어볼 수도 있겠지만, 다시 팔레트로 오셔서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후 사진 앱으로 새로운 작업을 터치하시면 해당 사진에서 자동으로 색상을 추출해서 팔레트를 형성해 줍니다. 추가로 동작 탭에서 캔버스로 가셔서 레퍼런스를 통해 이미지를 캔버스에 추가적으로 띄워 놓으면 색상과 형태를 동시에 참고할 수 있겠죠. 두 번째 채색 방식으로 컬러 드롭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. 한 번에 칠하는 방식입니다. 기본 설정 그대로면 손가락, 펜 둘 다 상관없습니다. 컬러 드롭 방식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해당 영역이 닫힌 선이어야 합니다. 이렇게 선이 열려져 있으면 영역 바깥까지 칠해지게 되죠. 색상을 찍은 후 캔버스 화면에 손가락을 가져온 다음에도 손가락을 떼지 않은 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컬러 드롭 한계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. 한계값을 올릴수록 살짝 덜 닫혀 있거나 브러쉬에 따라서 경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컬러 드롭이 잘 적용됩니다. 컬러 드롭이 잘 적용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경계가 닫힌 선이어야 하고, 브러쉬 형상이 불규칙한 브러쉬보단 일정하고 깨끗한 브러쉬를 경계선으로 삼는 게 좋겠죠. 그러면 닫혀있지 않은 영역 안에 채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영역을 잡은 후에 채색을 하거나, 외곽 부분을 우선적으로 색칠한 후에 그 안에 다시 컬러 드롭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편리한 컬러 드롭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브러쉬 특성에 따른 질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면을 통으로 칠하는 기능이다 보니 이런 식의 질감이 나타나지는 않죠. 작품이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채색 방식은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. 가끔 선이 잘 닫혀 있는데도 자꾸 캔버스 전체에 채색이 되는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경계로 삼을 그림이 그려져 있는 레이어는 두고 따로 채색을 하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. 이 문제와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, 경계를 이용한 아웃라인 방식으로 넘어갈게요. 앞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레퍼런스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현재 작업 중인 레이어가 아닌 다른 레이어를 참조해야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. 외곽선 작업을 한 레이어 말고 새 레이어에 채색을 분리해서 작업하시려면 이렇게 외곽선이 들어간 레이어를 레퍼런스로 지정하신 후에
컬러 드롭 같은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레퍼런스를 이용하면 컬러 드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동 버튼으로 그 레이어를 토대로 경계를 잡아서 직접 채색할 수도 있죠. 아웃라인 방식의 채색 방법에는 이 외에도 알파 채널 잠금, 클리핑 마스크, 마스크 기능을 활용한 방법들이 있습니다.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알파 채널 잠금은 해당 레이어의 객체 위에서만 덧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시 말해서 이 기능을 켜놓으면 해당 레이어 밖에 아무리 작업을 해도 그려지지 않습니다. 이 기능은 베이스 컬러를 칠한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덧칠을 한다던가 이미 칠한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재채색을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. 알파 채널 잠금을 한 채로 재채색을 사용하면 해당 객체의 컬러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. 알파 채널 잠금이 적용되고 있는 레이어는 이렇게 썸네일에 픽셀 문양이 나타납니다. 두 손가락으로 레이어를 좌에서 우측으로 밀어주면 간단하게 적용과 해제가 가능합니다. 꼭 두 손가락으로 밀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. 알파 채널 잠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기능으로 클리핑 마스크가 있습니다. 사용 방법은 먼저 새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새로 만든 레이어를 터치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버튼을 누르면 해당 레이어에서 하단 레이어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기며 클리핑 마스크가 작동하죠. 이제 이 레이어 위에서 작업을 하면 아래 레이어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만 작업이 가능해집니다. 알파 채널 잠금과 비슷하죠? 다른 점이 있다면 새 레이어를 만드는 점이죠. 그리고 해당 레이어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 수정이 조금 더 용이합니다. 잦은 수정이 요구되거나 레이어 수 관리가 용이한 경우라면 알파 채널 잠금보다는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. 하지만 고해상도 작업을 할 때는 프로크리에이트에 레이어 수 한계가 있어서 원치 않아도 알파 채널 잠금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마스크 기능은 앞선 두 개 기능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요. 마스크는 이름처럼 이미 작업한 레이어의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. 사용 방법은 작업 중인 레이어를 터치한 후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상단에 마스크 레이어가 형성됩니다. 마스크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썸네일이 하얀색이죠. 이 위에 검은색으로 브러쉬를 칠해주면 해당 부분이 가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우개로 지운 게 아니에요. 가린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기능은 취소가 가능한 지우개라고 보시면 편할 거예요. 마스크 레이어를 지우거나 가려진 부분을 다시 하얀색으로 칠하면 되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이 마스크 기능에 대한 작업은 반드시 마스크 레이어에서 하셔야 합니다. 실수해서 원본 레이어를 손상하지 마세요. 영역을 설정한 후에 바로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마스크를 만들고 가리는 과정을 한 단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마스크 기능은 이미 채색 등의 작업을 한 레이어 내용물 중에 가리거나 투명하게 처리할 부분 등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.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알파 채널 잠금은 특정 레이어 위에만 덧바른다. 클리핑 마스크는 알파 채널 잠금과 같은 기능이지만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한다. 마스크는 수정이 가능한 지우개를 이용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프로크리에이트 채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
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뒷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채색 방법들을 이용해서 제가 실제로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. 앞선 설명을 실전에 적용하는데 감이 안 오신다면 뒷부분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 아니시더라도 감상 부탁드립니다.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, 그리고 보내셨길 바랍니다.